특히 남자분들이 더 죽는다 그러기 그래야 운동을 시작하고 네. 그때부터 건강한 식단이 뭔지 찾아. 기존 인터뷰는 좀 되게 좀 딱딱한 내용들 하잖아요. 아,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거 이상한 똑같은 네. 거 물어보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분명히 이런 피트니스 선수들이 있고 모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이 사람들이 정말 피트니스에 대한 생각이 어떻고 이런 걸 분명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일방적인 뭐 허벅지 근육을 위해서는 이런 거다라는 얘기보단 우리끼리 그냥 수다를 떨면서 이거를 좀 청중들이 들었을 때 좀 더 강한 영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거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하라고. 그러니까 제 개인, 그러니까 제가 뭐 비디오나 이런 비디오 요새는 뭐 SNS 많이 하지만 비디오로 찍어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원래 처음에 그거였죠. 네. 그래서 그냥 네 일상생활을 좀 올려봐. 뭐 쇼핑하든지 뭐든 이런 건데 그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건 대단한 거거든요. 옆에도 막 따라하는 맨날 사람이 있어야지. 혼자 셀카도 힘들고 네. 제가 예전에 운동도 많이 찍었지만 지금은 안 하는데 카이 그린도 아니고.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 운동 하는 게. 찍으신 거 저희 센터에 영상 나와요. 어떤 거요? 쉬어? 민수쌤 거. 아니면 스쿼트하고 이런 쉬워, 것들. 쉬워? 예, 쉬워요? 아니 영상이 뭐지? 그 어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 아 진짜요? 예. 틀어놓으셨어요. 오셨어요. 네. 그 여자분들 너무 웨이트 안 하시잖아요. 유산소만 하시니까. 영감 좀 얻으시라고. 네. 계속 돌아가요 영상이. 민수 쌤이다. 전 또 힘내고. 그거 보고 좀 저도 변태 하다가 목에 올리고 아이 네. 나도 올리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와. 아줌마들이 우와. 막 스쿼트하고. 네. 볼륨을 낮춘 건가? 그래도 커요? 좀 올라간 것 같기도. 조금만 더 낮추면. 네, 다이어트 토크 밤마담을 라디오. 다양한 다이어트들을 직접 찾아가 리얼 다이어트 경험담을 나누는 인터뷰. 팟캐스트 다이어트 토크 밤마담을 라디오입니다. 팟빵 어플에서 밤맛을 검색하세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꿈꾸며 시작하겠습니다. 밤마담의 라디오 리스나. 그럼 국내 대회 경험은 없으신 거죠? 국내 대회도 경험 있죠. 제가 처음 와서 네. 한국에 와서 뛰었던 게 2011년도에 사실 그때 뛰려던 대회가 캔슬이 됐던 거예요. 좀 큰 대회가 캔슬이 되면서 내가 이거 준비하려고 했는데 캔슬 됐는데 벌써 몸을 다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그쯤에 하는 다른 대회가 네. 뷰티바디였던 거예요. 그래서 뷰티바디를 그냥 처음 그 갔던 시에서 거죠. 하는 그런 그때 뷰티바디? 대전에서 했던 대전에서 거였어요. 하는? 네. 네. 그래서 나갈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대회를 준비하다가 없어져서 그걸 하자 해서 가서 뛰었던 네. 거. 그걸 계기로 그 후에 2012년도에 또 무슨 피트니스 무슨 대회가 있었어요. 그 네. 캔슬된 대회가 다시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또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WBF라는 대회가 또 네. 코리아에 있어서 그거 하고 그리고 그래서 국내 대회를 좀 뛰셨구나. 12년도에 조금 뛰고 그 후부터 이제 다시 잠적했다가 네. 이제 최근에 뛴 게 14년도에 그 네. 올스타를 뛰게 된 거죠. 네. 그게 그죠 2년 만에 뛴 거였죠 다시 2012년. 그 요즘에 멘탈. 그 머슬마니아, 나바 뭐 이런 대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 많아졌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좀 어떠세요? 여러 대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선수 입장에서 그리고 피트니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린 소비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많이 비즈니스가 생기는 건 되게 좋은 거라고 네, 생각해요. 네, 네. 왜냐면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내가 어떤 성향인데 이런 스타일이 좋다. 그리고 한 군데만 있어 보면 그쪽의 횡포나 그런 비리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여러 군데가 생기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공정해야지만 사람들이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 군데가 생기는 게 결론적으로 우리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활용을 할지 좀 잘 봐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협회마다 조금씩 성격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는 머슬매니아 안 나갈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바디가 있어요. 머슬매니아가 그 뽑는 바디 그런 거기에 맞춘 바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랑이랑 좀 약간 코드가 안 맞는 수 있는 거죠. 그럼 좀 나바랑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를 머슬매니아랑 나바랑 코드를 비교하자면 조금 더 나바 코드랑 조금 더 맞는 게 있죠. 그럼 나바 코드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나바는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 좀 더 하드코어라고 말해야 될까. 머슬매니아는 약간 좀 뷰티라면 뷰티 이미지, 키 크고 늘씬하고 얼굴이 좀 그냥 좀 더 예쁘고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나바는 좀 더 몸이나 이런 트레이닝 쪽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에 더 초점 맞췄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들었죠. 비키니 자체가 여성미가 기본이거든요. 일단은 왜냐면 우리가 보디빌더처럼 몸 만드는 게 아니라 탄력이 있으면서 그게 이제 운동을 기반으로 운동을 하면서 또 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지만 약간 머슬맨에는 완전히 좀 많이 뷰티 쪽으로 되게 흘러간 것 같아요. 뷰티 쪽으로 굉장히 키 크고 그냥 늘씬한 몸으로. 그래서 또 그런 바디를 가진 분들은 또 그런 걸 더 선호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그 대회를 막 준비하면서 분명히 잃는 게 있으셨어요. 그죠? 회의감도 많이 느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좋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좋았던 점,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얻을 수 있었던 점은 어떤 면이 있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려요. 가장 좋았던 점은 이제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저는 저를 찾은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뭘 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확고한, 제가 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정체성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게 좀 더 확실해졌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고 이런 걸 해야겠고 이런 걸로 어떻게 더 남은 생을 약간 이런 쪽으로 약간 철학적인 부분이 강해졌다. 그게 가장 얻은 것 중에서는 가장 큰 게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모티베이션이기도 하잖아요. 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대회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또 얻은 거는 이제 그래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게 있는데 그걸 나름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목표가 사실 하면서 아시아에서 최고의 피트니스 모델이 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자 이거였는데 제가 아시아의 최고의 피트니스 모델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충분히 그게 어느 정도의 많은 분들한테 그런 운동을 해야겠다는 저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그게 이제 강의를 했을 때 많이 느꼈어요. 진짜 막 부산에서도 오시고 저 멀리서 그냥 저를 보러 제 얘기를 들으러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고맙다.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막 뭐 유명한 연예인인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큰 것도 아닌데 단순히 저의 말을 듣고자 그 오셨다는 그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얻은 게 아닐까. 그런 그 사람의 그런 믿음을 얻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제일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다른 타이틀보다 어느 타이틀보다도 그 어느 많은 타이틀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해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타이틀 때문에 절 보러 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타이틀 때문에 아니었을 텐데 찬조하는 걸 보러 온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수많은 타이틀이 있지만 그 수많은 타이틀을 얻으면서 생겨나는 그런 보람감보다 그냥 이제 내가 하는 메시지를 귀 기울이고자 해서 먼 곳에서부터 나를 보기 위해서 오는 그런 순간들이 더 나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정말 그게 진짜 그게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힘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또 나를 보고 아, 저 민수 언니 때문에 오늘도 힘내서 운동했어요라는 이 말이 네. 너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인스타나 네. 그 블로그나 이런 남기는데 네. 오늘도 민수 씨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40대 막 애기 엄마도 있으시고 20대 학생도 있고 30대도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전 되게 행복했어요. 네. 본인이 언제 행복한지 찾으신 것 같아요. 네. 아, 네네. 그걸 잘 알고 그게 계시니까 제일 지금의 중요하거든요. 활동을 보면 딱 그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샀을 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요? 그런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마음을 사? 다른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식으로든 아. 민수 쌤한테 네네네. 데스를 했는데 뭐 오케이 네네네. 했을 네. 때 그럴 그죠. 때 그것도 그럴 때 결국 그 샀다는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이제 믿음이나 그렇죠. 그걸 얻은 네. 거잖아요. 그 사람 마음을 얻었을 때 그거가 쉽지 그게, 않잖아요. 그때 안녕하세요. 밤마다 라디오 MC 라이언입니다. 혹시 제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저 사람은 누굴까? 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터뷰를 할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존재를 드러낼까 합니다. 뭐 공개 라디오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살 빼주려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kg 마이너스 10. 네, 지금 당장 10kg 시급하신 분들, 결혼 날짜가 얼마 안 남은 분들, PT는 받고 싶은데 돈 없는 분들, 나를 구속해줄 전문가가 필요한 분들 모두 네이버 검색 지민스통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선착순 1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밤마다 라디오 Listen up. 민수쌤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하세요? 그때 행복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좀 말해- 틀어서. 똥 뚫어서 네. 통 틀었을 때요? 뭐, 내가 제일 이뻐 보일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행복할 때 네. 저는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인생이 되게 짧으면서도 네.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았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그러세요. 아니요. 네. 누구나 그러지. 네. 아, 네. 왜냐면 그런 생각을 안 우리는 하는 점점 사람이 이상한 거죠. 나이가 먹을수록 네.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슬퍼요.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야지만 근데 그게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20살 때는 성공해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많이 벌어야지였는데 이젠 그거가 단순히 다가 아니라는 걸 느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행복이랑 연관돼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할 때 내가 행복할까? 단순히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 뭐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는 거 그런 것도 행복한 거지만 결국은 이제 그게 다 되는 걸 이제 가정을 네. 하에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한테 해줘서 그 남으로 뭔가 이제 좋은 일을 하는 게 좀 결국 그게 행복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약간 궁극적인 행복, 삶 이제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최상의 행복이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내가 먹는 것과 즐길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 후에 그러니까 욕망이 끊이지 않는데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 주면서 네.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게 저는 그 좀 최종 궁극적인 네.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약간 그래서 홍익인간 인형 같은. 널 이렇게 하라. 네. 아 근데 그게 옛날 그런 것들이 진짜 다 맞아요. 예. 이게 진리야 네, 진짜. 이유가 이게 있어요. 살다 보면서 그게 그 순간에 못 느끼는데 결국 내가 뭐 비싼 집 얻었어, 비싼 차 타봤어.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나 진짜 미니 쿠퍼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 후에 저는 정말 좋은 차를 많이 타보니까 아 이게 차가 좋은 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냥 한번 타면 끝나는 거구나 물질적인 건 가지면 끝나는 네. 건 거죠. 그 얻었다고 해서 네. 남자 이게 연인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정말 엄청나게 행복해지고 그게 그 항상 뭔가를 가져도 그 외로움이나 이런 것이 항상 네.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래서 그럼 그런 걸 채워주기 위해선 결국은 이제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네. 그 결국 이제 정말 어른 말들 그 옛날에 그런 말들이 맞아요. 일맥상통하죠.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철학가들이 그 고민 그 몇천 년 전에 했던 고민들은 다 그때도 인간이 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거고 그때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 네, 엄청 그 얘기만 해가지고 맨날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남이 저보다 잘 되면 못 봐요.
아직 좀 인간이 좀 덜 되셨나? 저는 제가 제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욕심도 있죠 사람이. 네. 저도 네. 그 욕심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못 올라왔죠. 제가 욕심 없었으면 너 1등 해도 돼 이러면은 네. 뭐 아무것도 안 돼. 난 어떤 일 있어도 1등 해야 돼. 왜냐하면 근데 왜냐하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룰 꿈이 이건데 이걸 위해선 내가 1등을 꼭 해야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네. 건데 그게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하죠. 네. 난 그냥 다른 사람만 보면서 살 거야 이러는 거. 그럼 라이언 쌤은 네. 언제 행복하죠?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제가 행복할 때는 제가 제일 잘 돼야 되고 돈은 가급적이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냐? 제가 뭔가를 왜냐하면 없습니다. 저는. 왜냐면 아 그냥 일단 그냥 내가 잘나면 그냥 네, 그게 좋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되게 제가 하는 거에 있어서 결과가 뒤따라올 때 그냥 자본주의 맞춤형 인간이라고 보시면 아 네네. 아 그럴 때 기쁨이 있대. 되게 우월하고 음. 되게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다 해냈을 때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아 참 제가 부담스럽네요. 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근데 그게 아니 저도 그 마음이 당연히 있죠. 네. 그 마음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충분히 그 마음이 있어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곧 오실 거예요. 저는 아직 어려서 네, 남을 기쁘게 해줬을 때 내가 기쁜 거를 알 수 있는 단계가 와야 된다고 말했어요. 연탄을 나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연탄 배달을 하면서 그런 아니야 봉사를 그건 하고. 아니에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좀 않아요. 그런 그러니까 마인드가 있어야 민수쌤처럼의 경지가 될 수 있는 아니 근데 이건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본주의를 이용하면서 네네. 그거에 이용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냥 빨리 물질적인 것만 하게 되면 그건 이용 내가 당하는데 내가 그걸 이용하면서 그래 저는 이제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예를 들어 올스타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언제 느꼈냐면 저는 뭐 인지도 이런 거에 대해 되게 난 내 거만 잘하면 되지라는 입장이었었는데 그때 딱 우승을 했는데 우승했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유명한 누구가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제 기사가 되는 걸 보면서 아 현실은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던 간에 나는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이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로 이제 인지도를 쌓고 그런 게 저도 그래서 인지도를 쌓고 유명해지는 게 정말로 필요하구나. 내가 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거에도 그걸 적당히 예전 같았으면 난 뭐 신경 안 써. 내 거만 하지 이거.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여우 같은 마인드로 네네. 그거를 네. 이용하면서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절충이 가장 중요하다. 네네.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합시다. 네. 아 주제가 행복이었구나. 아, 네. 모르고 얘기했어요. 네. 이제 같이 교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대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런 대회를 준비를 하는 그런 수많은 피트니스 모델과 선수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그분들에게 좀 어떤 덕담? 좀 경험자로서 선배자로서 좀 어떤 마인드로 임했으면 좋겠다. 네, 말씀 부탁드려요. 제가 이제 인터뷰 아까 하면서도 조금 나왔는데 네. 그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선수 저도 그랬고 네. 목표가 딱 하나예요. 우승하는 거. 네, 처음에 일단 여기 대회 나가 그래서 우승하자. 아니면은 그냥 뭐 탑 5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승 막 이랬거든요. 우승한 후에 그 다음이 나는 이제 프로 카드 딸 거야. 프로 카드 이게 딱 있어요. 딱 정해져. 네네네. 인간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게 다 비슷한데 우승하고 그다음 프로 카드 따고 그다음 뭐 해야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거길 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렇게 말하면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 인생에서 정말 목표가 프로카드 따는 거면 네. 그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그냥 자기 네, 목표를 만족. 이룬 거기 네. 때문에 제가 이거다 저거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결국은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1등만을 위해서 아니면 프로가 되기 위해서만 한다면 나중에 이제 허무한 게 많이 오는 거죠. 그 다음 뭘 하지?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큰 목표가 있었던 게 남들한테 그런 좋은 모티베이터가 되고 이런 동기부여가 되자라는 네.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 아래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수가 되고 우승을 하고 모델을 하는 게 있었는데 만약에 많은 선수분들이 그냥 나는 선수에서 1등을 할 거야. 이것만 하면 그 이상으로 갔을 때 뭔가 혼란이 오고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좀 많이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 1등이라는 게 정말 일주일도 못 가거든요. 한번 1등 한 게. 네. 근데 이제 항상 그거에 집착만 하면 내 예전 과거
난 이때 1등을 했고 이때 몸이 정말 좋았는데 난 이래.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은 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을 것 대리감도 같아요. 행복하지 않죠. 네. 예. 나는 그때 그랬는데 결국은 우린 현재에 살고 미래를 네. 위해서 살아가는데 과거에만 붙여있으면 자신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은 현실에 최선을 다하되 그 후에도 이제 내가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게 단순히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메시지나 아니면 다른 뭔가 목적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피트니스 관련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어려운 거지 그게. 그쵸, 쉽지 네. 않죠. 네. 이제 그거를 현실로 키우기 위해서는 뭐 조건도 맞아야 되고 내 능력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보통 운동 전공하시는 분들이 운동 말고 다른 거에서도 이렇게 다채롭게 재능을 펼치시기가 사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들어요. 안 그래요? 좀 그럼 그거는 제가 그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운동을 막 전공하고 하신 분들 보면 다들 운동 선수 뭐 센터 막 이런 식으로도 많이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 누군가는 또 그런 삶을 사는 거고, 근데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게 저한테도 다들 왜 센터 안 하냐, 고민수 짐 이런 거 안 하냐라고 많이들 했어요. 근데 저는 피트니스 사랑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싶지만 제 인생 비전은 그 센터를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안 했을 뿐인 거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수기 때문에 이제 나 뭐 먹고 살지? 센터나 해야겠다. 그렇게 가는 건 바로 이제 낭떠러지로 네. 가는 거죠. 내가 진짜 원해서 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운동을 전파할 거야. 그래서 나는 센터를 해. 이거면은 이제 자기가 꿈을 네, 키우는데 네. 내가 이제 할 게 없네. 난 선수고 운동했으니까 센터 해야지 하면 100%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정말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알려면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되게 특히 우리나라 20대 사람들도 많이 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가 네. 그걸 모른 상태에서 그냥 뛰어드는 거죠. 그걸 모른 상태 20대에 알기 힘든 것 같아요. 20대도 힘들고 30대도 힘들고 왜냐면 다들 우리 고등학교 때 목표는 그냥 인서울이잖아요. 네, 그냥 그러니까. 인서울 가고 네. 뭐 이상한 과도 상관없어. 그냥 가. 그리고 가고 나니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나와도 할 게 없어. 그냥 다들 뭐 경영했으면 뭐 마케팅 뭐 했으면 뭐 이렇게 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단 운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사회적으로 네, 그렇죠, 풍토가 그래요. 네, 네, 교육 네, 시스템 네. 자체도 그렇고 저도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다가 나중에서야 이게 아닌구라는 걸 그냥 하면서 내 길을 찾아갔는데 그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을 갖고 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좀 정말 좋은 생각을 말씀이에요. 하는 게 필요한 지금 것 뭐 같아요. 트레이너분들 그리고 뭐 피트니스 모델 선수 모든 분들에게 정말 입시생. 네, 정말 멋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저도 궁금했어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지금 트레이너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 약간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네.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진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냥 그렇죠. 트레이너가 꿈이었다고 그 센터를 하는 거면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궁금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라디오 방송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분 처음이에요. 진짜 여지껏. 멋있지 않아요? 진짜요? 네. 네, 역시 아메리칸. 아. 원래 남을 궁금해해야 되거든요. 그쵸. 전 두 분이 더 궁금했어요. 아니, 어떤 분이시길래 왜 내가 이런 걸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이런 네. 걸. 네. 근데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정말 열정인데. 그렇죠. 뭐 수익이 네, 발생하는 그쵸, 것도 맞아요. 아니고 뭐 그런 진짜 힘든 건데. 그 라이언 쌤하고 저하고 뜻이 맞는 거는 남이 되게 궁금한 사람들이에요. 남의 깊숙한 그 사생활과 함께 그의 메시지나 그가 하는 생각 네. 뭐 그런 걸 궁금해해요. 거기에서 많이 또 즐거움을 찾고. 근데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지금 감동하셔가지고 말씀해 네. 주세요. 네. 발언권을 방금 드리겠습니다. 말도 맞어요? 네,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기절할 뻔했어요. 네.
갑자기 제가 항상 질문만 하다가 네네. 저도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거 멋있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네. 솔직하게 있는 대답을 그대로. 하시. 네. 당하시는 거예요. 공식화되어 있지 않나. 네, 맞아요. 분명히 이 피트니스계에서도 분명히 다양한 길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분명히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또 필요할 것인데 저는 그냥 그런 주류에 따라가지 않는 주류를 따라가지 않는 이게 비주류가 될지언정 그리고 제 소신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일단은 이 라디오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피트니스 쪽에서는 자기 그 헬스 TV 뭐 유튜브를 통해서 네네. 자기의 운동법과 뭐 이런 것들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어떤 피트니스를 하는 사람, 피트니스 전문가 뭐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도 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일반인들에게 전해져야 된다. 저는 그게 리얼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라디오를 일단 해야겠다. 남들이 안 하는 거고 해서 그래서 이제 라디오를 하게 되었던 거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거를 많이 알리고 싶은 입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거고 멋진 것 안녕하세요. 밤맛 없는 라디오 DJ 라이언입니다. 밤맛 없는 라디오 줄여서 밥라. 밤라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밤맛 없는 라디오 검색하면 밤라 관련된 최신 정보와 더불어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의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밤맛 없는 라디오 검색하셔서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많은 혜택들과 정보들 얻어가세요. 여러분들과 많은 걸 나누고 싶어요. 밤맛 없는 라디오 페이스. 근데 저는 이런 말은 해요. 근데 트레이너를 너가 되고 싶다면 대는 안 뛰어도 되겠지만 적어도 너의 몸은 만들어 봐야 한다는 저는 그거에 네네네. 100%를 네. 얻는 건 그건 당연하죠.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지식만 있는 거죠. 네. 몸 한 번도 안 만들어보고 막 배 나오고 근데 엄청난 똑똑해 다 알아 몸. 근데 저는 그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네. 지식이 많은 건 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고 어떠한 닥터 디그리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내 몸을 만들어보지 않았다면 책이랑 똑같이 절대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케이스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너가 너 몸 그 가장 힘든 게 나를 절제하는 건데 너 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너 클라이언한테 네네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것 저는 100%가 거의 교감이거든요. 트레이닝은 네. 실력보다는 그 사람과 얼마나 소통을 해서 그 사람을 운동을 원하게 만들고 그걸 하기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100% 맞아요. 중에서 네. 운동 스킬은 그거보다는 네. 그 마음인 건데 빌더 출신 그런 트레이너분들 보면 이게 일반 분들을 빌더식으로 이제 운동을 가르치고 빌더식으로 식단을 짜고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닭가슴살에도 고구마 이것만 먹이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닭이랑 고구마 먹고 사는 그 동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당연히 골고루 먹으면서 그 건강을 하는 게 베이스여야 되는데 단순히 몸을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라면 건강을 챙기는 그 자기 고객의 건강을 챙기고 몸이 좋아진 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다이어트에 그냥 보여지는 걸 위해서 그냥 닭가슴살 고구마 이거로 해서 식단을 짜주고 3개월 막 엄청난 그 운동량으로 빼준 다음에 나중에 요요가 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올바른 트레이너의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도자라면은. 근데 아직 우리나라 그렇게 제가 해야 또 보면 오지. 트레이너들 보면 되게 아직도 80년대 그 마인드가 네, 되게 네, 많아요. 네, 그 네, 네, 보디빌딩의 마인드 80년대 그것도 그 보디빌딩 그냥 80년대 관장님. 모르는 그거 그러니까 많은데 네. 되게 미스가 이게 맞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괜찮은 음식도 없었고 네, 도구도 맞아요, 없고 이런 것 맞아요, 때문에 그 맞아요. 지식이 없어서 네. 그냥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그릇된 방법인데 네네. 아직도 그게 올라와서 네네.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네네. 많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운동하고 그런 방식으로 뭐 식단을 짜고 그런 방식으로 고객에게 강요하는 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그런 분들한테 배운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그걸 가지고 아직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왔을 때 좀 놀란 게 피트니스 문화가 되게 낮았어요. 엄청 낮아요. 이거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미국이랑 2, 3년 뒤쳐졌다고 정말 생각을 했던 것 중에서 하나는 이게 퀄리티가 높아져야지 네. 양으로 막 퀀티티가 그냥 개수만 우후죽순에 넘어가고
그 트레이너비는 엄청 바닥을 치는 네네네. 이유가 네. 사람들의 상업적인 목표를 위해서 네.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런 트레이너를 양성해서 쓰기보다는 정말 비주얼만 보고 싼 가격에 그냥 임금으로 그냥 돌리는 맞아요. 그런 어린 친구들을 쓰니까 잘생기는. 그럼 결국은 우리 받는 거는 다 그 우리 회원님들. 고객들, 네, 회원들 몸 다 망가지고 25,000원까지 나중에는- 떨어졌대는데요? 네, 그러니까 회원분들도 이걸 생각할 때 싸기 때문에 절대 그 PT를 끊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거를 내가 투자하는 거에 얻을 수 있는 거를 확실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나는 이런 타이틀 했으니까 얼마 그냥 그것만도 아닌 건데 그거 운동을 몸을 만드는 것에 이제 가치를 얼마나 이제 많이 높이 들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트레이너가 거의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예전에는 되게 많이 무시당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트레이너가 그걸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면 그게 맞춰서 퀄리티를 높이는 게 중요해요. 몸을 좋게 만드는 것보다 네. 그 이상으로 정말 내 그런 지식적인 면과 그래 임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얼마나 많은 내가 비록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내가 아주 좋은 몸은 아니어도 그 스킬이 그 얼마나 종류별로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신체적인 악조건을 가진 체형 사람을 교정 말고 얼마만큼 내가 변화를 시켰냐 그런 네. 거를 통해서 진짜 진정한 트레이너, 좋은 트레이너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트레이너도 노력을 해야지만 특히 그 회원 입장에서도 네. 그런 눈을 기르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핸드폰 살 때도 막 다 조사하면서 사잖아요. 네. 뭔가 네네. 살 때 네네. 그것처럼 결국은 내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위해서 나도 알아야 되는 게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PT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네, 그쵸. 그래서 그 비싼 게 싸지. 아닌데, 네, 비싼 게 아닌데 네. 아직 그 인식까지는 네.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지금 네. PT가 굉장히 보편화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싸다고 생각해도 많이들 봤는데 좀 많이 놀랐어요. 정말 많이 나아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는 맞아요. 지금. 예. 문화가 뭐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제 투자를 그쪽으로. 네, 그래서 하는 이제는 그런 거에는 근데 이제 그거에 그만큼 계속 유지가 되고 더 좋아지려면 결국 한 번은 피트니스 판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네. 그거는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기 위해서 한번 물갈이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네. 전문가로서 그리고 그만큼 떨어지는 사람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지 네. 같은 좀 피해 주잖아요. 제가 레슨할 때도 저는 되게 가격을 절대 무료로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기부여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료 강의나 이런 걸 어쨌건 저쨌건 강의비료를 받고 이랬던 이유는 제가 거기에서 아무리 동기부여를 한다고 해서 무료로 하면 그 같은 이 트레이너로 생존을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그건 아닌 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분들은 그거에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고 생계를 이어가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내가 이런 얘기 해줄게 가르쳐줄게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는 사람들은 난 이거 언제든지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것조차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레슨비 되게 비싸게 받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만큼 노력을 해서 이만큼 네, 지식이 그렇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신이 이거를 받아들이길 원하는 거를 이게 어느 정도는 생소했지만 지금까지는 그게 좀 쌓이면 나중에는 당연히 내는 거죠. 네, 그렇죠. 당연히 서비스에 대해서도 네. 그만의 가치를 또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빨리는 아니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차차 나아질 거고 그러기 위해선 저는 트레이너 한 분 한 분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트니스 모델 같은 경우도 네네. 발전이 안 된 이유가 있는 건 지금까지도 많은 관행이 그냥 너 내가 모델 시켜줄게 내가 이거 공짜로 줄게 우리 거 옷 공짜로 입고 너 나 해 그러니까 다 그냥 공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모델 세계에선 그런 게 없어요. 저 사진 찍을 때 돈 받고 찍는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건 난 모델이고 내가 입어주면 당연히 넌 나한테 지불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알았어요. 그럼 나 공짜로 프로틴 받을게요. 뭐 할게요 하고 그냥 다들 되길 원해서 이제 방송도 마찬가지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난 제발 해주세요. 줄 서 있다가 그냥 제발 해주세요. 나가기만 싶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도 사실 저는 우리가 몸을 만드는 게 힘이 들잖아요. 네. 우린 전문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치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송을 하더라도 거기에 가치에 맞게끔 난 전문인 트레이너니까 내가 이런 촬영분에 있어서는 촬영비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서 내가 그만한 가치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 트레이너 전체적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이 이제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내가 TV에 나가고 싶어서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모델이 있다고 해도 절대 막 그런 거액으로 되는 케이스가 드물고 있다고 해도 안 한다 그러면 그래 그럼 나 딴 선수 쓸게 이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는 돈 받아야만 해요라고 만약에 이게 약간 좀 약간 조합처럼 그게 된다면 내가 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 환경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많이 놓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타까울 수 있는 부분 그게 아마 우리 선수나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가기엔 숙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사실 그 연예인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우나 뭐 전문 모델이나 그런 분들은 그런 게 문화가 되어 있는데 아직 피트니스 문화나 그쪽 모델 선수분들한테는 그런 게 안착이 안 됐구나. 요즘 먹거리 얘기 나올 때마다 그 누구보다 가장 긴장하시는 분들 바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분들이시죠. 이번 소식에 특히 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바로 과자 얘긴데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즐겨 먹는 군것질거리죠. 근데 이 과자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이 아이들에게 피부병을 물론 각종 질병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요 이런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다이어트 하는 사람 어쩜 마트에 첨가물은 합법 그 맛에 모두들이 닥쳐는 썩지도 않아 지나가는 강아지마저 계속 살쪄 통밀 100% 과일 야채 100% 천연 재료면 충분해 지민스톤 검색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좋아하는 군것질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아이스크림, 감자칩. 태어날 때부터 과자의 유혹에 빠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과자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길래 탄수화물을 바꿔보세요. 10살 어려집니다. 네이버 검색 지민 스톰. 제가 관심을 갖고 많이 요새 찾아보는데 민수새처럼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또 희망적이고 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게 또 보여요. 민수 쌤의 아니 다 끝났어요. 네. 민수 쌤의 타이틀이라 하면은 여운하잖아요. 여운하. 네, 그렇죠. 여운하. 네, 여운하 그 타이틀 배 이름 같아 무슨. 여운아.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운하. 네. 여운아가 참 이렇게 아까 제가 멘붕이 왔을 때 막 아. 자아성찰하면서 운동하다가 난 이런 말을 좀 전달하고 싶다 해서 쓴 글이 여자여 운동하라 하고 약간 10개명 같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제가 맞아요. 스 네,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그거가 진짜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제가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이고 어떻게 지금도 생각해서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썼지 정말 딱 필요한 말만 썼나라고 들 정도로 너무 딱 멋진 말 되게 들었어요. 되게 좋은 글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글을 쓰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공유를 엄청 많이 해줬고 네. 심지어 인터넷에서 많이 900개가 그거를 넘는 도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네.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자기 그림 마냥 되게 그냥 쭉 올려서 적어줘야 돼. 어디 가나 있구나. 그래서 근데 그게 더 웃긴 게 이게 저는 심정재 신경 안 쓰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분이 고민수 씨 글을 썼다고 막 계속 막 내려라 막 이런 거를 페이스북 뭐 블로그 이런 데서 다 활동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그래서 이 글이 내가 이렇게 쓴 글이 많은 사람들의 뭔가 공감을 산 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그게 그냥 정말 제가 원하는 건 여자의 운동하라였던 거죠. 왜냐면 너무 안 하니까 여자의 운동하라, 운동해 이거였던 거죠. 네. 그러다가 그걸 하면서 남자는 남자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자를 특히 한 데 있어서는 일단 제가 여자고 상대적으로 저는 남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죠? 아니요. 남자 좋아하시잖아요. 네, 왜 그래요? 네, 근데 남자도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직도 왜 전반적으로 눈치를 헬스장 가면 남자들이 많고 남자만 여자가 있어요.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요? 좀 더 여자를 꼬집어서 말을 했던 거고 그 중에서도 저는 여자들을 더 했던 이유는 여자가 사실 가정이나 이런 사회에서 저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여자는 어머니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가족의 대부분이 가족의
식단, 네. 식사, 네. 생활 패턴을 약간 정하는 건 책임지는. 엄마죠. 네, 그렇죠. 엄마가 네. 어떤 음식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 전반적인 아이의 그런 생활 방식이 바뀌고 네. 남편 또한 네. 어떻게 그게 다 달라지는 거네. 가장 중요한 건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기본 시작되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처음부터 애들을 그렇게 건강한 걸 알리고 그걸 먹였더라면 그게 자연스러워요. 네. 뭐 야채를 먹고 이런 게. 근데 미국에서도 제가 본 건 엄마들이 몰라. 되게 무지하니까 그냥 보이는 걸 뭐 인스턴트 라면 뭐 저도 놀랐던 게 한국에 와서 커피숍에서 줄을 서 있는데 엄마가 둘째 아들이 2명 있었어요. 엄마가 둘째 아들한테 너는 캐러멜 마키아토 먹어 알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한데? 아니 이거는 엄마가 어떻게 네. 내 자식한테 그거를 포화지방을, 몸에 안 그걸 포화지방과 먹으라고 근데 카페인을. 그거는 엄마가 자식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말 엄마가 모르니까 단순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자기도 엄마 그런 거 먹고 자랐어요. 그죠 그냥 자연스러웠던 네네네. 거죠. 근데 기본은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건 이게 진짜 여성의 엄마가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빠도 당연히 영향을 하지만 우리가 많은 시간을 엄마랑 네.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머니 될 사람들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이 어머니들만 조금만 바뀌면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나지는 거죠. 네. 그들의 자식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웬만하면 그리고 제가 트레이너분들도 많이 제가 공략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분을 한 명을 트레이너를 만약에 인스파이어 할 수 있으면 이분이 만나는 그 5명의 회원들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명을 안 만나도 되는 거였던 거죠. 하지만 그 중요한 누군가한테 네. 뭔가를 변화를 줄 수 있다. 저도 이런 기회가 되게 좋은 건 네네. 제가 100명을 만나야 할 수 있는 것들을 네. 라디오 한번 이렇게 소통을 하면 네, 그렇죠. 1000명한테도 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게 파급력이 굉장히 저희 세지기 해외로도 때문에 나가요. 네, 그래서 저도 여자여라고 네.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일단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먼저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지만 네, 맞아요. 엄마가 돼서도 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자식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걸 고민을 사실 좀 안 해도 되는 네네. 거죠. 왜? 당연히 이거 안 좋은 거니까 안 먹는 거고 이건 좋은 거니까 먹는 거야.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한 게 되는 거? 그리고 다행히도 그래서 이거 뭐 여자예요. SNS나 이런 걸 보면은 여성분들이 네. 건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양에서도 많이들 박식하시고 그리고 운동도 요즘에는 그래도 웨이트 하시는 여자분들이 네. 많아졌어요. 네. 인수쌤 분 같은 분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점점 전체적으로 판도가 바뀌고 있지 않나. 네. 네. 상 줘야 돼? 네. 네. 대통령님께서 상 줘야 돼. 네. 사실 이런 거를 느끼기가 되게 힘든데 네. 민수쌤이 그런 부분까지 여자가 널리 왜 이롭게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찾아 먹어야 하는지까지 알고 계셔서 네 저는 뭐 오늘 감흥이 끊이질 않아요. 말씀하시는 마디마다. 네. 너무 훌륭하세요. 뭐 집에서 그런 걸 좀 느끼셨어요? 집에서도 어머니가 뭐 훌륭하시 메시지를 엄마한테 받으신 게 그래도 있으시거나. 저도 가정식을 되게 잘 먹는 편인데 저희 어머니는 막 음식 하실 때 뭘 막 이런 거 조미료 뭐 이런 설탕 많이 이렇게 안 하세요. 뭘 예를 들어 불고기를 할 때도 다 과일이나 즙을 내서 양파 이런 천연재료. 달콤한 걸로 해서 하지. 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다 저염식인 거고 다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 같아요. 입맛이 그 강한 것에 자극이 될수록 이게 계속 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저는 아예 밥도 거의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된다. 우리는 네네네. 점심 먹었냐도 아니고 그냥 밥 먹었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밥을 네네네.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네네네. 약간 되게 그런적인 게 문화적인 것도 요소가 많이 있고 네네. 그래서 뭐 집에서는 그렇게 여자의 운동하라. 여자의 운동하라. 당황하셨어요. 네, 여자의 운동하라. 그래서 이제 여자의 운동하라라는 슬로건을 항상 내세우시면서 활동을 네. 해오셨는데 네네. 그 중에서 또 눈에 띄는 활동이 이제 게리라웃. get it out. 예. 오프라인 모임. 네. 이게 이제 또 잘 진행이 되어 오셨어요.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get it out도 사실 붓캠이라고 아세요? 붓캠? 예, 그렇죠. 그게 GX 개념의 트레이닝이죠. 네. 흑인이 그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붓캠 수업도 많이 했고 근데 약간 기본 개념은 붓캠은 좀
밖에서 많이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북캠 자체가 그 약간 베이스, 그러니까 그 군인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캠프를 하는 건데, 엄청 다이나믹해요. 예, 그게 막 헬스장에서 그냥 무게 드는 게 네. 아니라 밖에 나가서 약간 좀 맨몸을 위주로 해서 운동을 하는 건 거죠.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거가 저는 굉장히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했던 건, 일단 굳이 막 운동을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냥 하는 건 거죠. 일상생활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네. 좋은 방법이었고, 실외에 그런 우리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밖에서 운동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미국에서 GX를 오래 가르쳤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 해야지 막 혼자 막 북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생소한 거예요, 한국에. 사람들은 돈 내고도 헬스장 가길 아까웠는데 밖에서 돈 내고 그쵸, 운동하는 그쵸, 거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게 많아서 제가 너무 시기상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와서도 그냥 구상만 하고 이건 좀 아닌가 보나. 네. 그래서 좀 되게 초반에 제가 오자마자 막 해야지 막 사이트도 만들고 했는데 안 돼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게 시기가 있던 거죠. 네네네. 제가 인지도가 쌓여지고 알려지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응이 저는- 없었던 적이 있었구나. 그때는 초반에. 절 모르니까 일러서. 그래서 제가 심지어 MPC에서 2010년에 우승했어도 코리안 처음으로 아무도 몰라. 피트니스 자체도 모르는데 네네네. 그 뭐 MPC 뭐 신경도 안 네네네. 써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진짜 막 매니아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만 MPC 챔피언 막 알아줬지 네네네. 아무도 모르고 지금도 사실 몰라요. 왜냐면 지금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시합에서 우승한 네. 사람 알지 뭐 몇 네네. 년 전에 국내 딱 대회. 모르잖아. 네. 그래서 그렇다가 적절한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가 와서 내가 진짜 꼭 하고 싶었던 이 맨몸 운동을 전파하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 맨몸 운동이 모든 거의 기본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맨몸 운동, 그리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워 네. 그 즐길 수 있는 네. 거는 네. 저는 되게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천연 좋은- 비타민. 그쵸. 네네. 많은 여러 가지 네.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같이 조인을 하셔서 단체로 운동을 되게 즐겁게 하고, 그리고 점심도 먹고 끝나고 되게 전 좋았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수업을 하면 따로 하는 건데 지금은 일단 뭐 단점 중에 하나는 일단 게릴아웃은 날씨. 야외이기 때문에 날씨에 네. 영향을 많이 요즘 받죠. 좀 추워지고 네, 해서. 그래서 겨울 이럴 때나 또 너무 더울 때도 조금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는 외국에서도 헬스복 입고 막 자주 다녔는데 네. 전 처음에 왔다가 엄마한테 욕 먹었어요. 너는 미쳤니? 그러고 어딜 가? 헬스복 입고 돌아다니다가 네. 요즘은 좀 많이 보이지 않나요? 그래도 네. 근데 네. 초반에는 네. 전 그런 진짜 욕을 그냥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나가서 살아라. 막. 근데 그래서 약간 그런 걸로 네. 운동을 야외에서 한다고 하면 씻을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거부감도 또 그러니까요. 뭐 야외 갔는데 네네네. 그럼 어떻게 와야 돼? 막 버스 타고 오고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진짜 씻는 거 엄청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씻으러만 헬스장 가시는 분이 그러니까요. 많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의 그래요. 40, 네. 50, 5, 60대 네, 여자분들은 샤워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왜 목욕비보다 싸거든. 그런가요? 회원권이 목욕탕비보다 그렇구나. 싸거든. 네. 게리라웃에 남자분들도 있어요. 남자분들도 있어요. 그럼 저 가볼까? 뭐 이렇게 생각만 하고 남자분들도 그랬었는데. 꽤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어. 하고 되게 아쉽기도 해요. 좀 더 운영을 지속적으로 네. 하면 앞으로 계속 좋다고 해주세요. 생각을 했는데 바쁘시면 나가신대요. 네, 저 한번 가서 제가 네,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게 스텝으로서 한번.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이거죠. 그러니까 주말에 한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주말에 일을 하시는 분, 트레이너분들 뭐 맞아요, 바쁘신 맞아요. 분도 네. 있고 네. 근데 모든 사람의 스케줄을 다 맞출 수는 어차피 없어서 그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네네네.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장 좋게 할 수 있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게 또 무료로 하는 게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가 좋은 거라고 네. 할 수 있을까라고 좀 더 제가 고민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저도 이제 피트니스를 하면서도 제 미국인의 일들이 네네네. 있으니까 그리고 하다가도 저도 좀 지칠 때가 있었죠. 네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걸로 하는데 약간 혼자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을 때 네네네. 그럴 때 이렇게 호응이 좋고 외롭지. 많이 하고 하면 좋은데 내가 왜 굳이 이런 걸 또 해야 되나라는 생각할 네. 때가 누구 솔직히 좋으라고? 있어요. 네. 저희도 굳이 나 안 그래요. 해도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왜 이런 걸 또 할까라 네. 할 때는 또 잠시 침체기가 오면 또 수업도 안 하고 있다가 가끔 또
또 으쌰으쌰할 때 또 한 번 하고 네. 그래서 좀 응원이 필요해. 쉽지 않아요, 솔직히. 네. 이렇게 혼자 하는 게. 모르면- 저희도 이거 몇 번 엎으려고 그랬어요. 네, 라디오. 네, 그렇죠. 네. 힘들어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는 몇 분의 호응, 몇 분의 관심과 호응이 네. 결국에는 힘이 되지 않았나. 계속 좀 이어졌으면 그런데 인색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악플이 더 반가워요. 악플이요? 네. 악플보다 무서운 게 모플인데. 그러니까요. 모플이 싫은 거야. 악플이 좋은 거야. 악플 해요? 뭐라고? 그럼요. 그 여자 누구냐고. 어. 김성환 선수 말 막는다고. 그 여자 누구냐고. 이번에 그런 식으로- 김성환 선수 아시죠?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악플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방송했는데. 고맙죠. 저도 나한테 관심을. 저는 원래 자체가 그런 걸 잘 안 봐요. 뭐 아. 어디 올라가서 상처받으실 스타일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안 보는데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예전에 홍쌤이랑 같이 이제 영상 찍자해서 찍었는데 막 엄청 이제 비주얼에 대해서 뭐라 했지? 하여튼 그 못생긴다는 얘기를 한 건데 아, 정말요? 그거를 비유로 무슨 영화의 골룸은 아니었고 하여튼 뭔가 있어요. 뭘 골룸은 비유를 아닌데? 골룸 말고 누구 어디에 나오는 뭔데 이름인데 아. 오쿠타? 오쿠? 하여튼 무슨 오쿠타 이런 어떤 캐릭터? 그러니까 언니한테 영화의 얘기했더니 못생긴 언니가 캐릭터. 야 그거 완전 이상한 그지 생긴 거라고 막 찐따 이런 거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몰랐는데 뭐 오쿠 어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이런 그러니까 저한테 뭐 몸 안 좋다 뭐 얼굴이 이상하다 이렇게 막 막말을 하는 분이 사실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신경은 안 써요. 왜냐면 다행이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대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용감하지 그러니까 약자니까 굳이 네. 뭐 제가 상대를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 앞에서만 말하지 네, 그렇죠. 뒤에서 할 정도로 용기가 네네네.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그냥 그래 그냥 딜릿 아니 블락 딜릿 신경도 안 해요. 답장 초월하신 거예요. 네. 그 전에 인터뷰하신 정기호 씨라고 계세요. 네. 그 무슨 일반인이신데 아. 대회 나가시면서 아프리카 TV를 찍으셨어요. 운동하는 아프리카 거를. TV 네. 스타일. 근데 거기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거를 되게 바로 느끼시는 진짜요? 거잖아요. 현장에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내 앞에 와서 바로 그 얘기 해봐. 할 수 있어? 하지는 못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플이 사실 반가워요. 네, 관심이에요. 관심이죠. 네, 관심. 알고 보니 초등학생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저는 있고. 초등학생일 수 있으니까 그냥 참자 어른이니까. 정서가 초딩일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정서 소생이. 네,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후기 이벤트인데요. 팟빵 어플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에피소드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 솔직한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솔직 담백한 후기를, 진정성 있는 후기를 잘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달 베스트 후기를 추첨하여 3분께 저희 지민스통 8가지 통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배송료도 없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쌤 하면은 뭐니 해도 이제 힙장. 아. 네. 네, 그리고 저 아까 슬쩍 꿀벅스. 봤어요. 네. 이 쫄쫄이 원피스 안으로. 저는 신고당할까봐 보지는 못했는데. 보셔도 돼요. 네. 그 분명히 민수 쌤의 팬들은 그게 궁금할 거예요. 그 노하우가 뭔지.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힙을 가질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좀 공개하실 수 있으면 네, 노하우. 얘기 좀 부탁드려요. 저는 몸을 만드는 데는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몸뿐만 아니라 네. 뭐든지. 싫어. 그래서 요행을 바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싫어. 거고 요행이 필요해. 그냥 뭘 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꾸준히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고 네. 꾸준히 그리고 몸을 힙뿐만이 아니라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는 운동을 할 때 뭐든지 집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네. 특히 운동을 할 때 일단 제대로 알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하는데 왜냐면 힙에 좋다 하니 네. 근데 엉덩이가 안 커져 엉덩이가 잘 안 돼. 근데 스쿼트를 못 해요. 보면은 네. 제대로 스쿼트가 엉덩이가 정말 안 먹어. 어려운 동작 중에 하나예요. 제일 어려운 네네네. 동작 중에 하나인데 네, 그렇죠. 그 어렵죠. 동작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해야 되고 자극을 줘야지만 네.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일반인들은 저도 일반이잖아요. 네네. 내가 원하는 부위의 자극을 내가 느끼기가 네네.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네 오래 걸리죠. 네. 근데 그거를 참고 이제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웨이트인데 사실 그게
저도 6년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좋은 트레이너가 저도 옆에서 설명은 하고 어떻게든 막 말을 해줄 수 그러니까요. 있지만 결국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느낄 수는 없단 말이죠. 내 엉덩이를 내가 느껴야 그래서 되는데. 결국은 근데 그거를 느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해서 찾아야 되는 데까지 와야 되는 건데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한 3년은 그냥 운동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조금씩 찾아갔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어차피 하는 부분인 거고 그 대신 확실히 많은 분들이 네. 몸이 안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헬스장에 저희도 보면 이렇게 3, 3, 5 같이 운동을 하는데 엄청 열심히 해요. 막 3시간씩 엄청 네. 열심히 막 별 운동 다 하는데 몸이 하나도 안 바뀌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동을 제대로 일단 못 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그거에 집중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해요. 운동을 할 때 그냥 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시간만 때우고. 네, 하는 그러니까 거죠. 나름 열심히 하는데 우리 공부도 우리 학창 시절 때 보면 12시간 막 8시간 맨날 책상에 앉아 있는데 네. 애들이 성적이 안 오르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시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력이 집중도. 있어서 생각을 해서 하는지가 정말 운동은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운동할 중요하죠. 때도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해 가면서 수양하듯이. 하나하나 느끼는 게 그래야지만 그거를 통과해야지만 몸이 변한다. 저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그거를 집중을. 해보려고 네네. 집중을 어떻게 하면 거기에 집중이 될까 하는데 계속 제 눈이 투명이 돼서 그 삼자의 입장이 돼서 제가 엉덩이 운동을 하고 있으면 제 엉덩이를 째려본다는 생각을 느낌을 가지고 막 이렇게 스쿼트를 해요. 네네. 엉덩이를 네네. 막 이러면서 네네. 네 힘들더라고요. 느낌을 네. 갖기가. 근데 그걸 아셔야 돼.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선수는 없어요. 처음부터는 다 저도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인데 어떻게 운동하다 보니까 선수가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라고 난 일반이니까 안 되라는 생각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되는 일이 네네. 없고 내가 될 때까지 해야겠다라는 생각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하시는데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자극을 얻기 위해서 그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꾸준히 일단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무게가 일단 너무 없으면 네. 또 자극을 못 예를 들어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무게 없는 봉을 하면 자극이 안 와요. 몰라요, 아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또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조금씩 하다 보면서 찾아가는 게 그냥 그게 답이다. 그럼 언제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운동을 아니면 네. 웨이트 트레이닝을. 웨이트는 제가 미국에서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운동 GX 강사를 했던 건데 학생 때 어떻게 GX 강사를? 제가 미국에 이제 학교를 유학을 갔어요. 네. 언제? 2005년도에 그러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네. 한 2년 저 경희대 다녔거든요. 전공이 뭐예요? 정치 외교. 원래 꿈은 아나운서였어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이쁘게 하시는구나. 그럼 네. 발음 연습 감사합니다. 좀 한 것 같은데요. 고른 아니요. 이빨과 미소.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2년 정외과에 있다가 미국에는 이제 당연히 아나운서를 준비할 거니까 이제 공채랑 이런 거 보려면 영어 실력이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연수를 하러 갔어요, 미국에. 2005년에. 근데 갔는데 6개월 하고 보니까 제가 9개월을 생각하고 갔어요. 연수 워낙 많이 가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래서 6개월 하고 9개월 때 와야지 딱 구상을 했어요. 한 학기 이상이구나. 이제 1년은 쉬고 휴학을 하고. 근데 가니까 영어가 6개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6개월 해도 될 수가 없어.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선택을 해야 됐죠. 이걸 놀러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갔다 오는 건 놀러 갔다 오는 거야. 영어가 안 돼. 네네. 아니면 내가 진짜 영어를 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됐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영어를 진짜 할 마음이라면 나는 여기서 미국의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그냥 연수로 가는 거고 놀러 가는 거고. 그래서 그때 선택을 했죠. 난 미국에서 가보자. 그래서 얼떨결에 연수해서 바로 이제 랭귀지 스쿨 가면서 컬리지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목적은 연수가 유학으로 바뀐 거네. 네, 영어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잘 그 연수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냥 똑똑하다. 기회가 와서 그냥 대학을 가자 해서 하다가 미국에 가면 이제 뭐 어딜 가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막 동부 이런 데 간 게 아니라 텍사스에 네, 갔기 네. 때문에
진짜 심심해요. 학교 할 게 없어. 그리고 친구들도 조용한. 없었어요. 막 왕따당 왕따야 영어도 못해 아시안이야 누가 놀아줘요. 사실 그래요. 네네네. 무시 진짜 그쵸. 당하거든요. 그러면 뭐해요? 그냥 체육관 가는 거죠. 아. 그래서 왜냐면 공부하고 맨날 공부는 할 수 없잖아요. 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운동하다가 재미로 그냥 하다가 나중에는 살이 찌니까 왜냐면 음식 미국의 때문에? 음식이 워낙 아. 칼로리가 높고 하니까 살을 빼야 돼서 갔죠. 아. 가다가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GX 수업이 있던 거예요. 네. 저는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게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네. 때는 운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대학생 누가 운동해요? 네, 우리 그쵸. 때만 해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럴걸요? 네, 지금도 막 그래요. 운동 친구들이랑 가서 운동하는 지금도 친구들 그래요. 없을 네. 그죠? 네. 모아님에 끝나면 다 술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랬단 말이죠. 대학교 네. 다니면서 끝나면 뭐 어디 가서 놀고 노래방 갔다 술 먹고. 근데 문화가 자체가 너무 다른 게 전 너무 좋았어요. 그 젊은 친구들이 막 땀 흘리면서 정말 미친 듯이 운동을 네네. 하는 게 와 어. 이건 진짜 너무 좋다. 아니 우리나라도 이래야 네, 되는데라는 맞아. 생각을 먼저 가졌죠. 그래서 거기 문화에 같이 이제 어울리면서 운동을 시작하니까 너무 운동이 진짜 재밌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하다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학비나 이런 것도 뭐 생활비 이런 거 있는데 학생 신분으로는 아르바이트를 못 하거든요. 네네. 법적으로. 그래서 교내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 뭘 할까?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GX 강사를 저건 진짜 좋겠다. 왜냐면 운동하지 살 빼지 그보다 돈 받지 이건 최고다. 네. 해서 이제 거기에 도전을 하게 됐죠. 아. 그 아르바이트에. 그래서 그때 지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행히 그때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거 어떤 준비 과정도 없이? 없어서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더니 우리 보스가 되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너가 원하면 이러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런 연수를 듣고 이렇게 하면 너가 할 수 있어라는 알려줬구나.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제가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재즈 댄스를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춤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사실 막 댄서가 되고 싶은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춤에 원래 대한 열정이 운동이랑 춤을 좋아하셨던 네. 분이네. 춤에 대한 열정이 엄청 컸는데 네. 그래서 춤은 좀 내가 즐겨 추고 할 수 있다라 생각한 상황에서 우리 보스가 한 말은 요게 줌바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댄스는 그게 다야 이런 거예요. 줌바 그래서 진짜 힘든데. 그러면 너 줌바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그래? 뭔데? 보니까 이제 라틴 댄스인데 네. 쉬운 거야, 괜찮은 거야. 그래서 그럼 나 이걸 줌바를 다 해야겠다. 꺼려하는 거 아니에요? 줌바 강사는? 네? 줌바 강사는 다 꺼려하잖아요. 왜 꺼려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요? 응. 어렵고 그래요? 어려운 것보다 좀 아. 되게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아요? 저는 워낙 에너지가 넘치니까 난 재밌었어요. 그래서 줌바 네, 완전 네. 재밌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제가 그래서 줌바로 시작을 하게 된 네. 거예요. 줌바를 먼저 따고 줌바를 가르치다가 댄스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킥복싱도 가고 또 뭐 킥복싱? 네, 킥복싱. 그러니까 근데 킥복싱이 다이어트 킥복싱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뛰면서 그리고 사이클. 이런 걸 점점점 영역을 넓혀 나갔죠. 근데 그때도 웨이트 트레이닝은 잘 몰랐던 상황인 거죠. GX로서 에어로빅 쪽으로 강세가 있었고 웨이트는 여전히 모르던 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웨이트 PT랑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 쪽을 같이 겸하게 되면서 웨이트를 이제 해야겠다라는 이제 배워야겠다는 게 네. 생기면서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러면서 제 비전이 좀 커졌죠. 한국에 처음에는 이거였어요. 대학생이었어요. 네네. 많은 대학생 여자들한테 운동을 하는 게 좋다는 걸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미국에 사니까 너무 좋으니까. 네, 부러웠구나. 네, 그래서 그런 걸 알려야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네.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또 갈림길에 좀 서 있었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한국에 가야 되나, 뭐 일을 해야 되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때가 참 경기가 안 좋았던 시기였어요. 네네. 좀 상황적으로.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제 그 보스가 대학원을 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조교 같은 게 있는데 너가 그걸 해보면 좋겠다면서 너가 피트니스를 좋아하니까 이제 피트니스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네. 대학원을 다니는 건 어떻겠니? 그래서 네가 좋으면 그 직장을 택하고 싫어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공유하